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날 되셔서 편안히 쉬고 계십니까? 아, 교회 가시는 분들은 벌써 교회 가셨으리라고 봅니다.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은 좀 느긋하게 쉬고 계시죠. 오늘 아침 방송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건설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가 이렇게 계속 미분양되면 도산하는 건설회사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자의 아파트 값이 강남에 문통정부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취소했을 때 저는 그렇게 예정을 했었습니다.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국민 세대수를 넘을 정도로 아파트가 넉넉히 지었는데 도대체 아파트가 왜 이렇게 고공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가? 이것은 사재기가 있는 거 아니냐, 매 채씩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가는 인구가 점점 준다는데 앞으로 아파트 값이 폭락할 시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말고 아파트 구입하시는데 좀 시간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가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건설 출신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아파트 처음 짓기 시작한 게 현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현대 일찍에 그 동부 이천동에 짓고 그다음에 용산에 지은 거 그리고 강남에 그 지금 현재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 지금도 있잖아요. 그 한강변이에요. 예, 현대에서 그 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옛날에는 사실 동부 이천동에 그 아파트 지을 때 한강변에 그 지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파트 지은데 구경 왔었습니다. 이게 아파트라는 게 뭐냐? 이게 꼭 성냥각을 쌓아놓은 것 같다. 옛날 성냥각이 이렇게 주머니 넣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성냥으로 키우죠. 불 키우는데 성냥각을 꼭 쌓은 것 같다. 이렇게. 뭐 신발장 같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요. 요즘 세상에 살기는 편하게 지은 것이 아파트였죠. 그러면서 또 아파트가 또 무너진 와우 아파트 사건도 나왔고 뭐 이 아파트에 문제도 많고 지금은 또 이제 아파트에 또 층간 소음 때문에 뭐 그 싸우는 경우 법정 소송하는 경우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아파트에 문제점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다. 다시 재분양도 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를 깎아주고 있다. 뭐 1억에서 2억을 지금 할인해서도 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계속 미분양되면 건설회사가 도산될 위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판단권에는요. 아파트 값이 많이 자꾸 내려갈 겁니다. 분명히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는 이유는요. 중국 사람네들이 아파트를 많이 구입했거든요. 이 여의도고 뭐 강남이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통정부 때 무진장 아파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을 올리는데도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 불법 체류자들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를 출국시키잖아요. 지금 현재 뭐 10,000명을
이렇게 출국시킨다 그러는데요. 지금 불법 체류자가 약 1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많았다. 그때 문통정부 땐 무제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아파트 값이 지방에는 계속 더 내려간다. 그래서 건설 회사도 도산되는 회사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러면 저에게 그러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거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서 대출을 풀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꼭 실수요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이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빨리 풀어야 됩니다. 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주택자, 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집이 하나도 없이 세를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한 무주택자에게는 대출을 대폭 풀어줍니다. 한 80% 이상 대출을 풀어줍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혜택을 줍니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구할 때는 세제를 좀 인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특혜를 좀 줍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아파트 집을 갖게 되면은 이사도 잘 가지 않고 그걸 무슨 장사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집을 한 채나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봐야 그 사람들은 사실상 차익을 남겨놓기 위해서 집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투자 목적 아닙니까? 이제 아파트는 투자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무주택자, 집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80%까지 융자를 해주고 그리고 세제를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요. 사실상 무주택자가 없어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권고 상황이거든요. 권장 상황이거든요. 안정된 집이 있어야 가정이 편안하게 살잖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아파트가 깡통 시세라는 거예요. 깡통. 그래 그런 것이 자꾸 많이 나오면 아파트 값은 더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특수한 지역, 그러니까 지금 강남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학군이라든지 또는 경제권이라든지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다가 지금 잘 어우러진 데, 그런 데를 특별한 데 그렇게를 지나가고는 나머지 변두리 지역은 더 떨어지라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산할 것이다. 뭐가? 건설 회사가. 미분양 공포의 건설사 고육책. 이달 분양단지 20곳 중 절반, 경쟁률 1대1 못 넘어 미달 사태, 위약금 물고 이딴 계약 포기도, 인천 등서 재분양으로 방향 틀어, 미분양되면 시공사 도산 위기. 참 이거 아파트 문제가 앞으로 우리 정부에 큰 여파가 있을 겁니다. 주택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 리스크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무더기 미계약 물량이 소진되지 않자 분양을 아예 취소하거나 분양가를 모집 공고 당시보다
1억에서 2억 원 할인에 물량 털기에 나서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계약 대거 발생의 재분양 선회.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시월구 서희 스타일스 더 도화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기존 분양받은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주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지난 7월 1일 1순위 청약 당시 73가구 모집에 249명의 신청에 청약 경쟁률 3.4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당첨자들이 줄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총 공급 물량 144구 중 72%가량인 104가구가 미계약됐다. 시공사 측은 이미 계약을 마친 수 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의 1.5배를 돌려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 지금 현재 거기가 한 5천 세대든가요? 저 인천의 공손운동장 위에 도화역 가는 쪽으로 공손운동장 그 야구장 그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거기에 그 서희건설에서 지은 그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가 있죠. 이게 한 5천 세대인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대단히 단지를 짓고 있죠.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분양 받은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분양 대금을 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제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를 재분양한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고 계약 받은 사람들을 돌려주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계양도 또 마찬가지 그런 데가 있고요. 지난 10월 분양한 전남 광양시 더샵 광양 라크포엠도 최근 계약자들에게 입주자 모집 취소 및 분양 연기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단지는 898가구 모집에 530명만 신청해 청약 마감에 실패한 데 이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추후 재분양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견 건설사 주택 담당 임원은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악성 미수 채권을 떠안느니 얼마 되지 않는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미계약 속출로 분양 대금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향후 분양가를 낮춰 재분양에 나서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낮춰도 크게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자꾸 떨어진다 뭔다 지금 뭐 깡통 전세다 뭐 이게 자꾸 이게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아파트는 그 여론에 의해서 더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옵니다. 계약 취소 대신 할인 분양에 들어간 단지도 있다. 지난 8월 입주자를 모집한 경기 파주시 주거용 오피스텔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은 넉 달 가까이 미계약분이 남아있자 애초보다 2억 5천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할인 판매하고 있다. 올 들어 7차례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도 최초 분양가보다 15% 낮은 가격의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인 할인 판매는 기존 계약자의 반발과 시공사 이미지 악화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육박. 내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가 육박한다 이거예요. 건축 그 아파트 분양 이 사태가 이게 미분양 사태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큰 또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아주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 7,217가구로 작년 10월 말의 3.3배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미분양 주택
55가구에서 866가구로 14.7배 급증했다. 이달 들어선 15일까지 전국에서 미분양 20개 단지 중 파주의 운정 신도시, 군산 신역세권 예다움, 시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입주지를 채우는 데 실패했다. 전남 한평군 한평 엘리체 시그니처와 제주 서귀포시 빌라드 아르테 제주는 1순위 청약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청약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큰 문제네요. 큰 문제일 겁니다. 이 미분양 공포는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2월 미분양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4.4포인트 증가한 135.8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주택이 상반기 10만 가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병철 팀장은 지금은 재분양이나 할인 분양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1, 2년 가서 다시 주택이 호경기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전화를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전에 전화를 자꾸 이게 진동이나 이렇게 꺼낸다고 해도 이렇게 방송 준비하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 이 미분양 사태가 전국의 세대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대상들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그걸 뭐 100%는 아니더라도 90여 프로 정도 이렇게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제가 판단한 데는 지금 아파트는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인구 비해서. 그리고 집을 사고자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을 지금 현재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아파트 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집이 없는 사람은 80%를 융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20%만 만들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주거 공간으로 내 집 소유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집을 지키고 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집을 몇 채씩 가진 사람들은 그 경기 흐름에 따라서 차익이 남게 되면 던지거든 팔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요 앞으로 아마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나 집이 하나 비어 있는데 당신 집이 없으면 와서 그 공과금만 내고 살아라. 와서 살아라.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 갈 수 있는 세대도 이제 그 거의 지금 차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거리에 노숙자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뭐 월세 산다든가 전세 산다든가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면요. 그러면 내국인들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거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렇게 쉽게 앞으로 그 열기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경쟁이 심한 그런 그 입주 신청, 분양 신청하는 경우가 당분간 없을 겁니다. 최소한 5, 6년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장기간 가게 되면 10년 가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설 경기도 앞으로 한동안은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 주택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러게 되면
은행에서 그 차입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은행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아파트가 가격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모두가 다 지금 하향으로 되게 되면요, 금융기관에 큰 어려움이 또 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적절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뾰족히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럼 건설업계가 많이 도산되게 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근로자 일자리, 그 공사 현장에 일하는 그 근로자들, 그분들의 생활 대책도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연쇄적으로 여파가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는 이런 쪽에 전문가 집단이 정부에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저 숫자적으로만, 학술적으로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 계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 업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아파트 문제가, 미분양 사태가 굉장한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오늘 일요일 편안히 쉰데,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미분양 사태, 그래서 재분양을 검토한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다. 내년도에서는 미분양 그 아파트가 10만 세대, 10만 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시고 예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요즘에 또 이렇게 아파트 주택이 지금 현재 하향으로 이렇게 값이 내려갈 때는요, 무조건 집을 우선 사는 것은 그러면 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뭐 꼭 그냥 집을 소유하고 그냥 영원히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지 그냥 그 주택 에, 무슨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거기서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주거공간 개념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놔두고, 내려가는 대로 놔두고 그냥 거기서 사시면 되니까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튼지 앞으로 정부나 건설업계가 여기에 대해서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이었습니다.